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간판부터가 전부 다 영어예요. 네, 마치 지금 여기 뭐 LA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전부 다 영어 간판입니다. 진짜 딱 분위기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여행했을 때 딱 그 LA 느낌이네요. 오키나와는 지금 그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네, 이곳은 일본의 복권 파는 복권 판매소입니다. 재밌죠? 네, 안녕하세요. 국자지입니다. 네, 차중토크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한일 관계가 거의 최악이죠. 뭐 우리나라 광복 이래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최악의 한일 관계 이런 시국에 일본에 살고 계신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또 이 한일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몇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어쩌면 그렇게 재수가 없이 작년 여름에 이번 한일 사태가 터졌을 때 딱 일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너무 세다고. 여기 일본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 과거에 가장 좀 한일 관계가 안 좋았었던 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독도를 방문하잖아요. 그 시기에 굉장히 일본 정부에서 그 혐한 정서를 많이 불어넣어서 아주 그냥 혐한이 일본 내에서 극에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혐한 집회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도 한 2, 3개월 정도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일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살고 계신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 한일 사태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고 계시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일본에 전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봤어요. 저희 구독자들도 만나봤고, 진짜 오신지 저처럼 몇 개월 안 된 사람부터 본지 40년 이상 되신 분들까지도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일본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몇 가지 생각 안에 이렇게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아주 그냥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에 쩔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일본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으시고, 정말 기회만 되면은 일본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일본 사람들, 일본에 대한 사회 체계,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 이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반일 정서가 강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본 내에서도 항일하고 계시고 반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 살기 때문에 대놓고 못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강한 분노 그리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위주로. 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많으셨냐, 일본에 대해서 이런 한일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는 분들. 어차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정치 리더들이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이유든 간에 여기 일본에 살고 있는 이상 그런 한일 사태, 뭐 이런 역사적인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번에 이제 강제징용 그 재판 판결로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화가 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정신적으로 건강도 안 좋고, 내가 일본을 떠나지 않는 한, 떠나지 않을 거라면 내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끈다. 이제 보통 일본 분들이 그래요. 많은 대다수 일본 사람들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화 좀 된 거죠, 이런 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는 정말 일뽕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일뽕이지 몰라.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완전 일뽕이에요. 완전 친일. 이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혹시나 이 영상을 일본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 보신다면 본인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국제화재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 일본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세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오신 지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오신 지 한 3년 차부터 한 15년 차, 20년 차 이 안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간 나이도 중년 이하의 나이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일본에 왔을 때는 되게 일본이 좋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일본에 2003년도인가 도쿄에 놀러 왔었어요. 그때 지금도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야, 도쿄라는 데가 참 세계 최고의 도시거든요. 넘버원 1등 도시예요. 그 GDP 규모로. 인구도 굉장히 많고 좀 설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원래 또 반일 감정에 쩔어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묘한 그런 또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딱 처음 왔는데 하네다공항에서 내려서, 그 당시 제가 상해에 살 때였기 때문에 상해에서 왔거든요. 친구들이랑 버스를 타고 신주쿠에 숙소까지 가는데 처음 인상은 되게 실망적이었어요. 여기가 지진이 많다 보니까 건물들이 되게 낮아요. 고층 건물들도 없고 딱지딱지 건물들이 붙어있고, 이게 뭐야 이게, 일본이 도쿄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신주쿠 호텔에 짐을 풀러 놓은 다음에 이제 신주쿠를 시작으로 해서 신주쿠, 에비스, 하라주쿠, 또 시부야, 오다에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쿄를 쫙 구경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제가 상해에 살았잖아요. 상해랑은 비교가 안 됐고요. 비교 불가. 그 당시 상해는 껍데기 뿐이었으니까 껍데기는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상해도 그 안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정말 당시에 개판이었죠. 서울이랑 비교를 해도 솔직히 제 느낌에 그랬어요.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구나 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일본에 오시면 되게 좋아요. 아기자기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맛이 있고. 여러분들 왜 일본에 한국 분들이 많이 놀러 오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또 길게 하면은 또 저보고 매국론이 어쩌니 이런 악플들이 달릴 거기 때문에 악플이 무섭다기보다 시간이 없어요. 한국 분들이 일본에 와서 여행하실 때 여행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사실 한일 사태 이전에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분들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셨잖아요. 처음에 첫인상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일본에 와서 사시면서 하나 둘씩 일본의 어떠한 문화라든지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이중성, 이제 그분들 얘기해요. 닷대마의 혼내, 이런 것들. 또 뒷말 많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차가워요. 일본 사람들이. 정이 좀 없어,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비하면, 중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일본 정치.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정말 완전히 개무시하는 일본 정치가들, 이런 것들 보면 화가 엄청 나죠. 역사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 살다 보면은. 그리고 일본의 어떤 낙후된 답답한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 재수가 없어서 좀 인종차별이 일본이 또 되게 심해요. 또 외국인들이 꼭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본의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언어를 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닫혀있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한국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재수 없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해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일본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터전을 옮긴다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무슨 이유에서든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옮기는 게 국제화재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녀가지고, 저는 사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회만 되면은 나 이 지긋지긋한 일본 떠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 아는 동생이 형님 저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삶의 어떤 질을 위해서, 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뭐 아베든 뭐 한국 정부든 정치적으로 항상 이슈 이용하고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방관론자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또 그것 또한 존중을 해줘요.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의 생각도 전 존중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 정치 한일 관계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뭐 흘러가든 사실 여기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네, 그런 분들이 또 꽤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일봉 본인들은 모르시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시냐면은 일본에 오신 오래되신 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기 뭐야 사장님, 문재인이가 우리 아베상한테 조만간에 사과를 할 거예요. 아유 우리 문재인이가 우리 아베상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굉장히 마음씨도 좋으시고 저한테도 되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종 아무리 뭐 정치적인 이념을 뭐 좌우 보수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베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니까 일본에.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신 케이스고 어떤 거냐면 오신 지 막 30년 40년 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막 나이가 지긋하시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신 지 오래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태어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한국에 못 살았었어요.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사실 그때 내가 만약에 한 30년 40년 전에 일본에 왔었다 그러면은 저도 너무너무 일본에 살고 싶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고 싶고. 왜냐면은 정말 그때는 격차가 얼마나 심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인가 제가 처음 도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정말 파고 들어가 보면 누가 그래 뭐 서울이랑 도쿄랑 별 차이 없어, 헛소리야 개소리야, 얼마나 차이나, 20년 이상 차이나,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물론 지금은 진짜 한국이 많이 따라왔고요. 어떤 부분은 이미 일본을 앞섰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그때 너무 한국이 못 살 때 그분들은 일본이 꿈이었고 드림이었고 여기서 살면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또 잡을 구하시고 뭐 일본 분과 결혼하셨든 한국 분들끼리 결혼하시든 여기서 애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무튼 그분들은 일본에 감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아직은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안 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일본한테 개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감히 일본한테 한국이 왜 이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생각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본인들은 일본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 생각은 뭐냐면 왜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아직은 일본에게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런 시기에 감히 일본한테 이렇게 자꾸 밑보이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만드느냐. 이건 정말 정부도 잘못하는 거고 또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도 굉장히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일본에 와서 고생 하시면서 자리 잡고 이렇게 사셨는데 정말 한국이 너무 못 살고 너무 진짜 한국이 그지 같았을 때, 정치니 뭐 문화니 경제니 너무 어려웠을 때 일본으로 오셔서, 물론 그분들이라고 해서 반일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어떤 이유로 이제 오셔서 살면서 너무나 일본에 동화돼서 자리 잡고 사시면서 거의 이제 일본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일본말에 능숙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본의 언론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거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동화가 되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인데 저는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이해가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그냥 여기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 느낌을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이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여기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힘들어진다 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다세요. 그냥 한국 분들이 일본에 살면 그냥 매국 노릇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뭐 일본에 산다 그래서 다 일봉도 아니고, 일본에 산다 그래서 무슨 다 친일도 아닙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항의를 하고 또 뭐 반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나빠져. 그러면 중국에 살고 계신 모든 한국 분들이 매국노입니까? 우리가 뭐 미국과 관계가 나빠졌어. 그럼 미국에 살고 계신 모든 한인분들은 다 매국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떠한 이유와 사연들이 있어서 해외에 정착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여기에 일본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더 성공하시고 더 돈도 많이 버셔서 여기에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정말 일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응원해 주시고요. 아무튼 쉽지 않겠지만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좀 더욱더 악화되면서 여기 너무나 많은 한국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세요.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머리 조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 일본에 살고 계신 모든 우리 한국분들 다들 힘내시고 간바테 그다사이,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일본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품어주시고 이렇게 좀 더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 차 안에서 차중 토크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